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하루 쉬면서 회원분들하고 골프를 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청취했습니다. 저는 핵심 골자는 그거에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도 듣기는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다. 나이가 먹으면서 자기만의 고집이나 스타일은 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생기는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채널에서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여의도 뉴스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으로 그날 테마가 돌 경우에 여러분들이 또 분봉거래 가능하신 분들이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거의 진행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거 고점에서 달리는 것도 소주값 정도 버는 개념으로도 접근하는 것들이지 그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15%, 20% 이렇게 수익 나가서 수익 내는 그런 종목들은 또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실 트레이딩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10% 정도 가면 수익실을 하면서 새로운 종목 접근해 나가는 방법도 심플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종목 여러가지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하나 엔진에 대해서 여러분들 투자 리포트가 좀 나와 있어서 그 부분들 어떻게 좀 보고 가시는 건가 좀 이야기 드릴 거고, 제가 좀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될 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체크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차후에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갈 거고요. SK바이오팜, SA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지금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 매수거를 걸어놓고 있어 3만원에 걸어두고 있는데 아직 그 3만원에 도달되지 않아서 매수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또 매수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제가 지금 매수를 좀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들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우려하시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하고 한국 시장하고 크게 연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증시가 고점에 있다고 그러면 미국 증시하고 상당히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겠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크게 연동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매도 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본 좋은 기업은 계속해서 움직여 나갈 거고 시장에서 안 받아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안 받아주는 쪽으로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낮은 점을 찾아서 한 번 정도 바람 불 때 수익 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거래해 나가시는 그런 느낌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을 갖다가 사임시켜야 된다 이런 뉴스로 해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정치적 스타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도 크게 문제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그런 영향들이 있으면 증시가 상승하는 데는 크게 제약을 받는 것들이고 한국 증시 같은 게 지금 낮은 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2,500 밑으로 있으면 다 대부분 낮은 거죠. 2,500에서 2,300 요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하방에서 뭐합니까?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건데 실제로 이 내용은 2010년에서 2016년 이 구간 17년 이 구간 가는 구간의 박스권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상단과 하단을 갖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 공격적으로 좀 상단에서는 잘 나가는 종목들만 거래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보면 장기물 국채금리가 상당히 높게 치솟고 있으면서 즉 채권의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채권시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사실은 무역 협상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나온 무역 협상 결과가 대충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을 갖다 체크해 보면 시장에서 나름 해석하는 부분이 내일쯤이면 또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식에 의하면 네거티브한 쪽보다는 약간 파저티브한 쪽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역협상 부분은 잘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 훨씬 더 많거든요. 시그널적으로 나머지는 보면 되니까 우리가 이코노미스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시장을 갖다가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단순하게 뭐만 보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종목에 대한
가치라든지 밸류라든지 그다음에 트레이딩 포인트 이런 것들 보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 엔진에 대해서 두 군데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또 신규로 나와 있는데 내용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체크해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공략 포인트, 투자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설정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엔진 투자 리포트 체크하기 전에 한마디만 드리고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거래하실 때 종목에 대한 내용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주식이든 다 사고 싶거든.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어때요? 우리는 주식을 매수하면 항상 어때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 매도를 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접근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식을 매수해서 팔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고민할 이유는 별로 없겠죠. 그러면 주주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들인데 아마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9.9%는 분명히 매도하실 건데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갖다 매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상당히 크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공략할 때는 주식의 위치 이런 것들 항상 분석한 후에 투자 시나리오를 마무리 진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투자 포인트 하나엔진 같은 경우 체크해보면 SK증권 자료 가지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료에 의하면 일단은 수주잔고가 상당히 크게 늘었다. 1분기에도 작년도 대비해서 이미 60% 이상의 수주잔고를 만들어냈다. 중국형 발주가 많았다. 아직 한국조선소형 발주는 나오지 않았고요. 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보면 LNG랑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배에 대한 수주 물량이 한국에서도 계속 긍정적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만 보게 되면 야, 이 주식 당장 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투자 전략은 크게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이낸셜 데이터 지표를 좀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가이던스가 조금 더 상향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만 크게 상향되는 거 내용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물론 2026년도까지 계속 성장하는 모습, 2027년까지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선반영에서 땡겨오는 부분도 12개월 포워드로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올해 내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높게 상승하는 건 아니구나. 다만 업황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무너질 만한 내용들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을 좀 하면서 가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체크해보면 주가의 상승은 어느 정도 고점은 정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것들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해석하고 싶은 거는 12개월 포워드 이런 개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수주한거래 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미래형이 분명히 긍정적이다. 이거 아니면 동사의 주가는 현재보다 더 상승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사실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이게 지금 2026년, 2027년까지도 어떻게 돼요? 계속 PQ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바닥은 잡아주고 상향으로 슬슬 가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뭐한다? 다시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마 이 종목을 거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또 매물이 나오게 되고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매물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바로 테이블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부분도 조금씩 우상향에 나가는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이제 1분기가 저점이고 조금씩 우상향에 나가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도 이렇게 조금씩 우상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가지고 가야 된다. 아주 낮은 예를 들면 기울기를 우상향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상단과 하단을 때리는 이런 박스권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상향 기울기가 있는 박스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셔야 된다. 자, 기울기는 13.9% 정도. 그러니까 약 우상향으로 가는 기울기는 1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지난해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제대로 평가되는 그 시점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스펙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더 업사이드로 가는 부분들은 뭐예요? 바로 시장의 수급 환경에 따라서 버블이 좀 더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보통 방송에서는 이런 식으로 방송은 안 하죠.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뭐 이런 데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흑자 전환하고 이 기업이 레벨업을 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저점 구간이 여기서 형성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보면 저점은 우리가 한 21,000원 이 정도 수준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상방이 제약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식이니까 그리고 수급이 좋아지고 점차적으로 우상방으로 가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매크로 환경이 아주 극도로 좋은 환경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가 6월달 이후에 새로운 또 차기 정부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때쯤 되면 무역 협상도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런 게 우호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타나는 생각까지 하게 되면 좀 더 업사이드로 보는 대략 보면 목표가를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길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3만 원까지 가져갈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럼 이 점에서 매수를 할 거냐라고 생각해 오늘도 뭐 양봉인데 이건 리포트 발로 전 들어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면 단기적으로 고점 구간에서 어떻게 공방하고 차익물이 나올 만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매크로 부분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여기 22등 평균선 아래쪽으로 일봉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22,000원 하고요. 21,0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되겠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그 기관 주도해서 기관이 주로 어느 구간에 매수를 했나라는 것도 좀 체크해 봤습니다. 20일은 22,744원, 60일은 23,662원. 그러니까 60일 2편 같은 경우는 좀 높은 구간일 거고요. 그다음 120일 같은 경우 21,589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22,000원 아래 정도 이렇게 아무리 높아도 22,744원 이 정도 높은 구간에서 위에서는 공략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달려봤자 저급 구간에서 달려봤자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불안하잖아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살짝 올라오고 눌러주고 올라오고 눌러주고. 그러니까 저는 요 구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점까지는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여기 매크로보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정도 라인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높아도 23,000원보다는 낮은 구간에서 하방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 22,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23,000원 언더에서 21,000원 이 정도 사이에서는 뭐 분할 매수해도 되는 구간 그 윗단에서는 일단 모니터링하면서 매수 포인트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의 리포트에 의하면 32,000원 뭐 이렇게 목표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보고 매수하시면 단기적으로 눌림 들어오는 부분에서 대응을 할 수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거는 어떻게 돼야 일단은 여러분 좀 높은 구간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중은 30% 이 정도 수준에서 뭐 일단은 공략을 해주는 것이 더 노멀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뭐 이렇게 하나 엔진 대략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엔진 뭐 좋다고 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어쨌든 저도 좋게는 봐요.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아래로 눌러주면 저는 매수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술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제가 투자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캡처하셔가지고 이런 내용 순서대로다가 공략을 해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매크로 지표로 확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치주인지 성장주인지 가치 플러스 성장을 가지고 있는 건지 테마주인지 이런 성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서 뭐 가이던스를 체크하고 가이던스가 점수가 좋다라고 한다면 뉴스도 체크해보고 공시라든지 과거에 뭐 어쨌든 채권 만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나 최근에 보면 공시 내용이 나오는 것들은 수주는 잘 되고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 한 번에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급 현황도 체크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대략 보면 크게 보면 8단계 정도 되고 총 개수는 한 16
5개 정도 되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 적용해서 분석을 하고 나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 나가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시고요. 다음에 케어맨 아카데미에서 이게 케어맨 아카데미 요즘 최근에 좀 여러분들하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뭐 다음부터 진행할 게 기술적 분석이긴 한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것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거의 피니시인데 이게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라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지금 현재는 없고 대략 이전 순서대로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투자할 때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뉴얼대로 하면 매뉴얼이 아주 좋아서 매뉴얼을 쓰는 건 아니에요. 매뉴얼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를 안 합니까? 예, 바로 미스테이크를 덜 만든다. 그래서 보통 보면 공장에서 작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항상 매뉴얼이 존재하죠. 기계를 조작하는 거라든지 또 어떤 뭐 전자기기를 조작하는 거에서 항상 존재하는 게 매뉴얼입니다. 이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매뉴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K바이오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만 6천 원이고 더 추가적으로 비중 넣지 않는다. 오늘도 뭐 10만 4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 상태에서 저는 한번 장대 양봉 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게 장대 양봉 뜰 거 아니면 저렇게 끌어올리지도 않았다. 저는 냄새를 잘 맡는다라고 판단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장대 양봉이 치고 올라가면 그 순간에 우리가 적정한 구간에서 수익 만들어내고 빠져나오겠다. 5월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 지금 아마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한 번 정도 시그널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쪼록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요 정도 중타 정도 하루에 10% 정도만 들어와도 땡큐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 SL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계속 3만원에 여기서 매수를 걸어놓고 있는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 같은 경우 참 이상한 현상도 아침에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건 무시하세요. 이건 뭐 프리마켓 뭐 이런 곳에서 이상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했던 건 이 4만원에도 어떤 사람은 매수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 주알못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거래는 하지 마세요. 보통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럴 때는 절대 손대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뭘 손을 댈 때도 뭐 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도 없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SL이 가장 또 사실은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무역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나면 당연히 SL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지금 매수 타임이겠죠. 뭐 매수를 얼마에 어떻게 하냐 해서 저는 지금 여기서 30% 정도 매수를 하고 하방으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해서 비중 한 60%까지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3만원 이상에서는 안 살 겁니다. 가급적이면 3만원에 지금 계속 걸어두고 있는데 여러분도 나름 전략을 좀 세워보세요. 그러다 나중에 시그널 들어와서 뭐 협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우호적이다 그러면 얼른 매수하고 또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뭐 그래도 우리가 계속 체크해봐야죠. 오늘 아침에 좀 눌리길래 야 저거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매수가 살짝 또 들어와서 3만원 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3만원이면 아주 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 써보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들이 거래할 만한 종목으로다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ISC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 반도체 테스트 소켓, 러버 소켓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게 제가 지난번에 가이던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언제가 괜찮다고요? 예, 3, 4가 좋습니다. 항상 보면 3, 4 정도쯤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 지난해도 그렇지만 5월에서 여기 6월 이 구간 가는 구간이 어떻게나 낮은 싼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날 때 여러분들께서 너무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이 종목 같은 경우 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보통 여기도 보면 2달 동안 올라갔잖아요. 이런 구간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가는 지금 1단, 2단 하락 구간이고요. 낮은 구간에 와 있으면 맞습니다. 그래도 하방은 열어두고 하셔야 되는 거 맞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매수를 해놓고 일단은 홀딩하면서 아래쪽으로 제가 상방으로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는 아니다. 이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않는다. 이 아래쪽에서만 뭐한다?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거래를 하십니까? 그냥 한 번에 확 질러 넣는다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 항상 하방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테이크인도 여러분 제가 3만원에 비중 20% 잡아뒀다고 말씀드렸는데 3만원 이쯤 미하로 들어오면 이제 공략 포인트 잡는 거예요. 뭐 보고요? 예, 양봉 보고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은 열어두고 있는데 26,000원까지는 열어두고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 40%까지는 일단 확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만들어 놓은 3만원보다 하방 쪽으로 들어오진 않고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1단, 2단, 3단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3단 하락 구간에서는 여러분 웬만하면 매수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았죠. 최근에 보면 반도체 관련된. 그런데 테크인 같은 경우 최근에 공시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제가 뉴스 체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주 장고가 계속 이렇게 발생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장부에 반영되는 건 공시가 나왔는데 바로 뭐 그 매출에 반영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다음 분기 정도부터 매출이 또 반영이 되겠죠. 그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과 실적이 반영되는 시점 그 전에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반영이라고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쌓여 나가는데요. 여러분 뭐 삼성전자 향 매출도 존재하고 있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개인들이 또 많이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치고 올라올 때는 가볍게 4만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3만원에서 4만원이면 여러분 충분히 그죠?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은 좀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ISC, 테크잉마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같은 시점에서 움직일 거예요. 지금 뭐 엔비디아가 워낙 망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싼 구간이면 틀림없는데 더 내려갈 만한 구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가이던스 좀 보여드리고 뭐 ASP도 상승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위치상은 어떻게 돼요? 2단 하락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비중 잡아주실 때 저는 20%만 잡아줬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통 저는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여기 단기적으로 요 구간에서 보면 여기 스펙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래쪽은 열어두고 가야죠. 그래서 여기서 평단 조절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봉이 아래로 눌리는 걸 항상 열어둬야 된다. 왜? 이건 시원하게 지금 업황이 좋지 않은데 누가 강하게 매수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뉴스가 들어오는 내용 때 강하게 들어올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더라도 시장은 지금 변동성이 존재하므로 하방을 열어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주식 매수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하고 매수하는 게 뭐 잘못된 거이겠습니까? 과감하지 않다고요? 뭐 이게 무슨 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과감하지 못함과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분명히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돈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돈은 계속 쓸 때 어떻게 돼요? 돈도 어떻게 됩니까? 지출을 가장 이제 소비를 억제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소비를 조심하는 거죠. 마치 그런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에서도 우리가 투자할 때도 상당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면서 하시면 도움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딱히 제가 정답이라고 딱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늘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에요. 내 투자하는 과정에서 답답함을 못 이겨서 내 성향대로 그냥 쏙 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실수를 많이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그런 것들입니다. 감정을 많이 이입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숫자 위주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맞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용도 중요하지만 투자의 성공 확률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 큰 도움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면서 또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또 체크해가면서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3시 브리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많은 또 이야기를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좋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